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마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아마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45EV라고도 부르고 컨셉트카 이름을 따와서 또 포니 전기차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이제 NE라는 코드명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NEEV라고 보통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내놓는 완전한 이제 순수 전기차를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이 된 차량이죠. 앞서서 공개가 됐던 코나 일렉트릭이라든지 포터라든지 이런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과 혼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델로서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만들 수 있고 일반 내연기관도 만들 수 있고 또 전기차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개발이 된 플랫폼들이었는데, 이 N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MP라는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새롭게 개발을 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처음 출시되는 양산차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의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NEV 사실 양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울산 1공장에 2라인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개조를 해서 2라인에서 이제 코나 일렉트릭과 함께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울산 1공장에서는 코나하고 벨로스터 차량들이 생산이 됐었는데,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 일반 모델 1.4하고 1.6 터보가 지금 단종이 됐죠, 국내에서. 일반 모델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물량도 좀 빠지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반 코나, 내연기관 코나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홀류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인을 아예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이곳에서 NEV하고 코나 일렉트릭을 생산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NEV가 기존의 그 현대자동차의 라인업에 있었던 모델이 아니죠. 새롭게 추가가 되는 완전한 신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모델의 후속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무엇이 바뀔 것이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보통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이 NEV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략적인 차체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차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NEV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서 공개됐던 45EV라는 컨셉트카가 있었죠. 이 45 컨셉트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나왔던 그 포니 쿠페 컨셉트카를 약간 계승하는 그런 디자인을 좀 취하고 있었고, 또 스타일 자체가 어떤 패스트백의 소형 차체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 차가 과연 포니의 정식 후계작이 될 것이냐, 그래서 포니 EV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45EV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현대자동차 내부의 어떤 좀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이 NEV의 출시명이 확정이 됐다,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최초로 모터리언 여러분께 이 NEV의 양산명을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V 현대자동차의 첫 순수 전기차 전용 모델. 자,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 소형 전기차의 이름은 바로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좀 너무 뜬금없는데. 뭐야 이게. 그렇게 포니 전기차니 뭐니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 기대를 띄워놓고서 아이오닉 5? 이거 좀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이 믿을만한 소식통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그 이름으로 출시를 해? 라고 했는데,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은 아이오닉 5라는 이름을 계승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양산차들 같은 경우에 출시 직전까지 어떤 차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율을 하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베뉴 같은 경우에도 베뉴 출시 직전까지 이 차 이름이 스틱스가 되네 어쩌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후보로 올라왔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베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이 NEV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재로서는 아이오닉 5라는 이름이 내정이 돼 있는데, 또 모르죠. 이런 이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밝혀지고, 또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야 그게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또 다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아이오닉 5라는 이름이 가장 유력한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이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 이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이오닉이란 차 자체가 뭐 국내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모델이 아니죠. 아무래도 처음에 출시됐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형제 모델인 기아차의 니로에 많이 밀려서 판매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었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처음 출시가 될 때만 해도 약간 좀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었지만은 뭐 그 뒤에 이제 주행거리 300km가 넘는 뭐 쉐보레 볼트 EV라든지 뭐 현대차 내부에서도 뭐 코나 EV, 뭐 니로 EV 이런 차들이 잇따라서 출시가 되면서 그러면서 아이오닉이 뭐 현대자동차 최초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은 뭐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뭐 그렇게 엄청난 성공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모델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현대자동차가 어쨌거나 이 친환경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오닉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이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비롯한 어떤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서 계속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NEV 외에도 현대자동차에서 또 2022년경에 양산이 예정돼 있는 이제 프로페시라는 모델이 있죠. 프로페시라는 컨셉트카로 공개가 됐었던 약간 럭셔리함과 스포츠성을 가미한 그런 전기 세단인데, 이 프로페시 같은 경우에도 양산명이 이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 한 2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이 모델도 아이오닉 6라는 이름을 계승을 하고, 만약에 이 NEV보다 더 작은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 뭐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아이오닉 4라는 이름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이 순수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라인업 이름으로 아이오닉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현대자동차가 뭐 벤츠가 보면은 이제 서브 브랜드로 어떤 EQ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그래서 벤츠 내부에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를 중심으로 고성능은 메르세데스 AMG, 뭐 럭셔리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그리고 뭐 이제 친환경은 EQ,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이 분화가 됐는데, 현대자동차도 어쩌면은 이게 뭐 완벽한 브랜드의 독립, 그러니까 제네시스처럼 브랜드를 독립시키진 않더라도 이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내부의 서브 브랜드로서 어떤 친환경차와 순수 전기차 전용의 서브 브랜드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NEV를 편의상 이제 아이오닉 5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이오닉 5의 어떤 구체적인 재원들, 밝혀져 있는 재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장은 4635mm, 아반떼랑 비교를 하면 15mm 정도 짧은 거예요. 아반떼보다 작으니까 보면은 실제는 준중형 크기의 어떤 패스트백 스타일의 차량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아반떼랑 비교를 하면은 휠베이스가 아반떼가 2720mm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아이오닉 5가 한 3000mm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장은 한 15mm가 짧은데 이제 휠베이스는 거의 한 200,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280mm가 더 긴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실제로 앞서서 팰리세이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팰리세이드가 휠베이스가 2900mm인데 그거보다도 이제 100mm가 더 길다. 그래서 이건 준중형 차인데 실내 공간이 팰리세이드보다 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차이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체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SUV보다는 아무래도 이 해치백 스타일에서 헤드룸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한계가 있죠. 물론 준중형차 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될 것은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긴 하지만은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에도 차체 크기만 보면은 소형차인데 실제로 뒷좌석에 앉아보면은 실내 공간은 거의 준중형급에 준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차체 크기는 이제 준중형급의 해치백 정도의 크기지만은 실제로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거의 한 중형차급의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나 이런 차량들을 운행하는 분들도 보시면은 이 차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가 워낙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내니까 실내가 그렇게 엄청 좁은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 소형 SUV라는 차체 자체의 한계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준중형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내연기관의 탑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전기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 위에 이 차체가 얹히다 보니까 실내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어떤 선대 전기차들에 비하자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탑재가 돼요. 58kWh급하고 73kWh급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탑재가 되는데, 이 뭐 단거리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짧진 않아요. 354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73kWh 같은 경우에는 한 4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동 방식은 후륜이 기본입니다. 후륜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륜 구동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아마도 모터가 한 개 들어가는 것과 두 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싱글 모터와 트윈 모터로 나뉘어서 판매를 할 것 같은데, 뭐 트윈 모터면은 아무래도 성능 면에서도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하나의 커다란 모터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전력보다 작은 두 개의 모터를 구동하면서 이제 소비하는 전력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터가 싱글 모터인 차량이 있었고, 이제 모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었는데, 두 개 들어가 있는 쪽이 오히려 전비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행거리가 긴 버전에서 어떤 모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약간 더 성능이 뛰어난 이런 사륜구동 버전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 부분에서도 이 아이오닉 5가 이전보다 엄청나게 혁신을 이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급속 충전기 사용하면 한 40분 정도 걸렸었죠, 충전이. 그런데 이 아이오닉 5 출시와 더불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초고속 충전기를 계속 보급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고속 충전기가 어떤 전국의 휴게소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무려 15분이면은 딱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5분이면은 굉장하죠. 15분이면은 진짜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차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호두과자 하나 사서 딱 먹고 오면은 충전 80% 있고, 이 정도면은 전기차 타고 전국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충전 속도 분야에서도 이 아이오닉 5가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들보다 어떤 한 단계 더 높아진 이런 성능들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아이오닉 5가 사용하는 플랫폼, EGMP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 이름에 다 써있어요. 전기차를 위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차량들에 활용을 할 거고, 모듈 방식이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EGMP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폭스바겐에서 사용하는 MEB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차체 크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가운데다가 배터리를 낮게 쫙 깔아놓고 앞뒤에다가 구동 장치를 탑재를 하는 거죠. 원하면은 앞쪽에만 모터를 달면은 전륜 구동이 될 것이고, 뒤에만 달면 후륜 구동이 되고, 양쪽 다 달면 사륜 구동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차체를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이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닉 6에도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또 기아 자동차에서도 CUV를 준비 중이죠. 일단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가 예정돼 있는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5, 그리고 프로페시라고 말씀드렸던 중형 세단급의 아이오닉 6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에서 작년에 공개했었죠. 이매진 바이 기아라는 컨셉트카가 있었어요. 이 이매진 바이 기아의 양산형 버전인 순수 전기 CUV 모델, 이것이 이제 또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용 쪽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좀 많이 가져가고, 이 크로스오버하고 SUV 쪽에서는 이제 기아차가 좀 더 많이 확장을 할 예정인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스오버 모델을 상당히 스포티하게 개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은 이제 이 아이오닉 5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 거지만, 또 여기에 고성능 모델이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고성능 버전의 목표 제로백, 이제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 이 제로백을 목표 3.1초, 거의 슈퍼카급이죠. 제로백 3.1초를 목표로 현재 이 고성능 버전의 크로스오버를 개발 중이다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전기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2025년까지 지금 한 6만 대 정도 연간 팔고 있는 전기차를 56만 대까지 거의 한 9배 가까이 늘리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인업도 소형차부터
뭐 대형차까지, 그리고 뭐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 만들겠다. 제네시스 민트라는 컨셉트가 기억하시죠? 제네시스에서 만들었던 뭐 도시명 뭐 전기 크로스오버 뭐 이런 차인데, 이 민트 같은 경우에도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개발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 EGMP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떤 전기 소형차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까지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시장을 선점해서 얻는 어떤 선점 효과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고 개발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가장 큰 부분의 문제는 환경 규제거든요. 지금 뭐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죠. 뭐 볼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고, 뭐 폭스바겐도 전기차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이제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차로 돌아서려는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환경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유로6 스텝 D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게 시행이 되면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환경 규제를 맞추면서 내연기관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뭐 지금 탈디젤 하는데, 뭐 자동차 회사들이 디젤이 환경에 나쁘니까 안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에 나쁘지 않은 디젤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야, 이 돈 들여가지고 디젤 엔진 하나 만드니 차라리 전기차를 개발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현대자동차도 결국에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어떤 점점 강해지는 선진국들의 이런 환경 규제들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이쪽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선점 효과를 얻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보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출발선이 그나마 가깝다는 차이점도 있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는 지금 130년 넘게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도 대단하지만, 뭐 여기서도 여전히 수십 년의 이 격차와 노하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모든 회사들이 뭐 먼저 시작한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들 비슷한 시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뭔가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우리의 제품성을 증명을 한다면 그래도 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서 미래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계산들이 현대자동차의 내부에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첫 순수 전기 전용 모델이죠. 포니 전기차? 아니죠. 저는 아이오닉5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오닉5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또 모터리언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 재미있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터리언의 이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